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 얻어보는 시간인데요. 이슈 TMI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를 골라오셨고 이 이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벌써 열려 있습니다, 대표님. 네. 오늘 어떤 이슈들 한번 나눠볼까요, 저희가? 예, 오늘 CS 2025에 관련 이벤트를 좀 앞두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, 저는 유리기판 소재인데 오늘 사실 제가 좀 준비했던 어떤 네. 방향들보다는 조금 쇠퇴됐죠. 오늘 젠스랑의 사실 고춧가루 아닌 때문에. 고춧가루 때문에 고춧가루를 뿌렸죠. 약간 네, 조금 맞아요. 김이 좀 센 그런 맞아요, 김이 형국도 샜습니다. 있지만 아직 뭐 이벤트가 좀 남아있으니까요. 네.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유리기판이 이번에 아마 CS 2025 행사를 통해서 좀 공개가 좀 될 예정인데 맞아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들은 과연 이제 유리기판이 꿈의 소재, 그래서 앞으로 상용화되기까지에 대한 이 기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연 이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들고 있죠. 맞아요. 그런데 이 부분이 SKC 앱솔릭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된 내용들 이제 조기 양산을 합니다.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개화가 시작돼서 앞으로 상용화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PCB 기판 대비해서 약 40% 정도에 대한 속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고요. 두 번째는 패키지의 두께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. 그다음에 전력 소모량들이 기존의 기판 대비해서 절반가량 좀 낮기 때문에 발열을 낮추면서 전기도 덜 먹는, 그래서 지금 AI의 데이터 센터 향해 좀 들어가는 AI 칩을 좀 잘 구현시킬 수 있는 기판에서에 관련된 어떤 가장 대안적인 그런 어떤 소재가 좀 유리기판이 좀 될 텐데,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단점도 물론 있죠. 뭐 휨과 뭐 제한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대량으로 좀 양산할 수 있는 어떤 수율적인 요건들,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어떤 이슈도 좀 있지만 이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현재는 좀 대안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재 1세대 AI 뭐 데이터 센터 향에 들어가는 모든 기판들의 가장 큰 화두는 열 발생량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랭식기법이죠. 차가운 공기를 계속해서 주입해서 데이터 서버 관리를 좀 하는. 근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. 이 데이터 센터를 좀 가동할 때 좀 드는 전기량보다 열을 식히는 데 가동되는 전기량들이 70% 맞아요. 70%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것인지, 아마 이게 열을 좀 냉각시키는데 전기를 쓰는 것인지, 이런 것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죠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이 공냉식견법을 조금 더 전력 소모를 좀 줄이는 방점에서 액침 냉각이라는 그런 기술까지 좀 왔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다. 액침 냉각보다 그럼 유리기판이 더 차세대 기술인 건가요? 뭐 이게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열을 식힐 수 있는 대안적인 요소가 없다 보니까 공기에서 물을 이용해서 좀 식혀보자. 이것도 안 되니까 아예 서버를 물에 담가서 식히자. 이렇게 갔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대안 요건들이 현재는 좀 진행 중에 있지만 차라리 원천적으로 이 소재 자체에서 열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? 네. 이런 대안적인 효과 안에서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나왔고,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은 조금 더 좀 고도화를 통해서 뭐 항공 소재를 활용해서 소재 기판들 좀 다양하구나. 근데 우리가 뭐 나사에 들어가는, 우리가 뭐 우주선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런 기판에 적용하면 단가가 좀 당연히 맞지 않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관련된 해석 요인들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잠시적으로는 가장 좀 유력한 좀 대안이 될 수 있고, 해당되는 어떤 대안이 브로드컴이라든가 AMD, 인텔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자체 칩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의 현재 성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유리기판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실제로 오늘 또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, 또 CES 2025의 유리기판 관련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탄력 모멘텀을 가져가는데,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약간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던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네.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좀 지금 시점에선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, 대표님? 유리기판의 시점에서는 지금 몇 개 종목들은 사실은 없죠. 맞아요. 많이 없다 보니까. 지금 소재사들 중에서는 맞아요. SKC 앱솔릭스 이 회사가 거의 뭐 현재는 좀 유일하고요. HP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YC킨 같은 회사, 뭐 태성 같은 기업들은
해당된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뭐 전극 공정 소재라든가 장비 관련 종목들로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건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좀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갖고 보편화된 기술에서는 장비 주도 수혜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대량 양산 체제가 아니라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일부 기대감만 좀 반영시키는 어떤 형국이 좀 아닌가. 다만 그렇다면 저는 JNTC 같은 종목들은 충분한 좀 대안이 될 수 있어요. 지금 유리글라스 뭐 현광기판 같은 것들을 지금 디스플레이용으로만 좀 현재 공급을 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제2SKC처럼 JNTC가 사실 유리기판을 부분적으로 좀 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정도는 저는 소재주 정도로 좀 접목해서 좀 볼 수 있겠고 뭐 HB 테크놀로지, 피를 옵틱스, 캠트로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향후에 장비 공급량 그리고 검사 장비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요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 좀 지켜보는 기조들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관점 챙겨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좀 열어보면서요. 오늘의 승부주 저희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이미 뭐 힌트를 좀 많이 드렸기 주셨습니다. 때문에 SKC를 좀 당연히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. 오늘 시초에는 좀 강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오늘 시초 상승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모습. 오늘 장중에 고가가 7.7%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에서는 역시나 2% 상승 마감을 한 점은 좀 다소 아쉽다.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제스난 기조연설이 사실 노이즈가 됐다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AI의 정확한 좀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부분의 조정의 빌미라고 좀 보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쉼자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AI의 전략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제시를 했어요. AI의 확장성들은 비단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든가 상승할 수 있는 모페 메타 그다음에 뭐 모든 일상생활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의 확장성들을 좀 더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수급의 확장성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연동 확장성들은 이어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소재의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룬다는 관점에서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좀 임박한 소재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SKC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추정치는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. 석유화학 업종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경우는 시황악화 부분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적자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는 굉장히 좀 낮아졌지만 반도체 소재 부분 특히나 인수했던 ISC를 통해서 일단 이 소켓삽 부분에 관련된 성과가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. SKC, 앱솔루스에 관련된 어떤 초도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은 현재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전체 상황에서 뭐 지금 브로드컴이라든가 AMD, 뭐 인텔, 그다음에 뭐 커스텀 반도체들의 자체 AI 칩에 관련된 구현 이슈들이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적용 요소에 맞게 자체적인 어떤 칩 구현을 좀 하게 될 텐데 고가 상향일수록 유리기판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선제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시겠고 이런 부분들이 SKC가 올해 하반기 일부 부분 양산 그리고 2020년도에 소폭의 중량 그다음에 대량 양산 시점까지 관련된 목표 플랜들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충분한 어떤 업사이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제로 지금 또 실시간으로 CES 2025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KC가 유리기판 글라스를 선보이면서 이게 또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. 양산 자체는 2025년도에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때 주가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저희 짧게 한번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, 대표님? 네, 일단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렸어요. 네. 석유화학 업황의 악화, 업황이 좋지 않다. 2차적인 동박사업 당연히 안 좋죠. 그래서 네. 실적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기적 목표가로는 한 14만 원 정도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. 14만 원 정도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. 만약에 2차 전지의 캐즘 구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올해 2분기 구간부터 동반기의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거나 가동률이 상향이 된다면 저는 중장기 목표가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